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2025 유아임용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습니까? 자, 커트라인이 엄청 낮아진 거 아시죠? 자, 커트라인이 낮아질 것을 계속해서 얘기한 것은 오직 이지선 유아임용 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2025 유아임용 1차 시험에서도 완벽하게 적중해서 이번에 적중책을 펴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차 시험 적중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펴냈고, 자, 정말 저희는 방향에 있어서의 적중도 완벽하게 이루어냈지만은 정말 한 문제 한 문제 적중했습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 선생님들, 제가 시험 문제, 여기 교육과정 B 문제 보여드리는데요. 자, 선생님들 시험을 보신 분도 계시고 내년을 목표로 해서 시험을 보실 분도 계시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기억에 나타난 체계, 기억에 TV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체계를 밑줄 친 기억에 나타난 체계 간의 관계를 체계의 명칭 두 가지를 사용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아의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TV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서 읽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합격하시는 방법은 정말 몇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이제 막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꼽아라 이러면 무조건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관건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떤 문제냐면 반드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선생님들께서 정말 문제의 중요성 너무너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1차 시험에 떨어지셨어요? 그거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를 안 풀려준 수험가의 잘못입니다. 아니, 왜 문제를 안 풀려줘요? 왜냐하면 문제를 못 내니까. 자, 문제를 못 내니까 자꾸 전체적으로 기본서 회독만 강조하는 건데 그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안 됩니다. 이번에 시험장에 들어가 봤더니 어땠어요? 와, 정말 이렇게 사고형 문제 뭘 느끼셨습니까? 뭘 느끼셨어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고민하면 때는 늦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보고 막 그때 가서 막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막 생각해요. 그때 가서 늦어요. 그러면 한 문제당 1, 2분에 착착착착 풀고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생각하고 있으면 답안지 다 못 썼는데 시험지 걷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뭘 하셔야 됩니까? 평소에 문제를 많이 풀고 시험장에서 고민하면 늦다. 시험장에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면 시험장에서 막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어요. 응용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올해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 때는 늦었어요. 떨어지는 겁니다. 아는데 싹 다 못 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 안 된 겁니다.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미리 연습해야 됩니다. 미리 문제를 풀고 미리 연습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미리 연습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미리 연습해서 비슷한 유형을 다 풀어봤어야 돼요. 고민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끝났어야 돼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해서 응용하고 적용하고 문제 푸는 연습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끝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기본서만 하나, 둘, 셋, 넷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수천 페이지 책을 읽다가 떨어지신 겁니다. 자, 그리고 수험가에서 예견한 방향이 다 틀렸잖아요. 참, 그렇게 다 틀리기도 어려워요, 진짜. 여러 개를 찝으면 이게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이래야 정상인데 이지선 유아임용은 싹 다 맞춥니다. 그런데 여타의 수험가는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족족 다 틀립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그렇죠? 그 모집 인원도 올해 더 늘었죠.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만 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옛날로 회귀하고 막 단답이 막 나올 것처럼 막 기출만 풀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뻥을 치더니 이번에 어땠어요? 기출하고 전혀 다른 문제가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는데 속고 또 속고 수험생들을 얼마나 물러보면 그렇게 하는지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파요. 이 존귀하고 소중한 수험생 선생님들을 도대체 뭘로 뽑는 겁니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 선생님들 기출만 풀어서는 안 돼요. 지금
종합적 사고력. 요즘은요, 로켓체가 날아다니고, 막, 지금 AI라든지 이런 게 막 날아다니는 세상에 무슨 단답 외우고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옛날,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6.25 세대들이 그게 이제 맞는 거지, 지금 그때하고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런 거 뭐라 그러죠? 본인들의 머리가, 수험가에서 끌고 나가고 있는 본인들의 머리가 지금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니까 선생님들을 물귀신처럼 끌어잡고 끌어들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결코 정형화되지 않습니다. 1번에는 뭐가 나오고 2번에는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정형화되지 않아요. 절대. 그러므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대학 교수들은 굉장히 창의적이거든요.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아요. 뭐 평가원의 명령 안 듣습니다. 교수들은 오직 자신들의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죠. 안 그러면 교수가 아니죠. 자, 그래서 정말 이 문제들로 미리 연습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내가 연습한 스타일이 나왔으므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시험장에 들어가서 고민한다. 게임 오버. 게임 끝난 겁니다. 못 붙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미리 연습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내가 푼 문제와 동형이야. 비슷해. 내가 예상한 대로 문제가 나왔어. 이렇게 해서 답을 쓰셔야 합격하시는 거예요. 충분한 연습만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이지선 유아해명에서는 정말 시험 문제를 계속해서 적중시켜 왔습니다. 자, 이지선 유아해명에서는 1차 시험 완전히 적중한 근거 자료, 자, 실제 수강생들이 작성해준 내용들로 구성된 이 적중 근거 자료 책이 나와 있고요. 이 파일도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가면 다 걸려 있어요. 자, 올해 시험 커트라인 보셨습니까? 이렇게 낮아졌잖아요. 자, 시험 커트라인이 낮아질 것을 예고한 것도 오직 이지선 유아이용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준비되지 못했다. 이거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 추세를 준비시킨 것은 오직 이지선 유아이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선생님들 한 번 속지 두 번 속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수험가에서 이 거짓말하고 틀리는, 왜 거짓말하고 틀리냐 하면요, 너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틀리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험에 대한 해석도 못하고 지금 현재 유아이명이 흘러가는 방향도 모르기 때문에 예언하는 족족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언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수험생 선생님들한테 너무나 폐를 끼치거든요. 올해도 커트라인이 높다는 그 이상한 얘기만 믿고 진짜 70점 후반대에 있는 선생님들이 2차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진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오직 이지선만 시험 끝나자마자 올해는 커트라인이 낮아질 것이다. 2022년에 커트라인을 모범으로 삼아서 80점 이하의 선생님도 2차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완벽 적중하는 이유는 이지선 교수는 대학 교수,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전문성을 다해서 예측하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타의 수험가는 전문성이라고는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그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거짓말로만 선생님들께 떠버리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런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선생님들의 인생이 아깝잖아요. 자, 그래서 이지선 교수는 대학을 집어치우고 수험가로 나왔어요. 왜냐? 선생님들이 더 이상 속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 뒤에는 수많은 대학 교수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문제를 많이 푸셔야 합격합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의 비결 무엇입니까? 적중하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갈등한다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자, 올해와 같이 이렇게 사고형 문제에 어떻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까? 미리 문제를 많이 푸셔야 합니다. 사고형 문제를 미리 많이 풀어야 합니다. 올해 시험은 어려웠습니다. 이 난이도가 높은 시험, 커트라인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시험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대학 교수진이 출제한 문제들을 푸는 길밖에 없고 이런 커트라인을 정확하게 예견한 것은
오직 이지선밖에 없었습니다. 자, 올해 시험에서만 적중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집 인원이 늘어날 것을 적중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 문제 완벽 적중시켰습니다. 시험 전 1주, 2주 전에 풀었던 문제들은 대거 우르르르 그대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커트라인이 낮아질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교 수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적중시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저도 얼마 전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이었으니까요. 제 생각과 그들의 생각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 이지선 유아인명에서 제시하는 모든 문제들은 대학교 수진이 함께 내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 유아인명 시험에서 합격하는 비결은 단 한 가지. 대학교 수진이 출제한 문제를 풀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2026 유아인명에서 반드시 합격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길은 하나! 거짓말을 하는 수험가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됩니다. 길은 하나, 대학교수 출신 이지선 유아인명과 함께 적중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확실하게 푸시면 반드시 내년에는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 비결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입니다. 내년에 합격은 바로 선생님의 것입니다. 이지선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